안녕하세요. 대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오늘은 리더란 선택의 순간에서 주저하지 않는 존재다. 리더란 선택의 순간에서 주저하지 않는 존재다.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는 것은 내 몸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라네.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는 것은 내 몸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라네. 왕한석은 개혁 정책을 펴면서 보수파와의 갈등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비록 황제의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의 정책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일부 하찮은 인물들이 아니라 사마광, 한기, 구양수 등 당대의 명망가이자 학자들이었다. 하지만 왕한석은 현실의 어려움에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개혁이 국가를 위해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끝까지 밀고 나갔다. 이러한 그의 각오와 포부가 젊은 시절에 썼던 이 시 구절에 담겨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높은 기상과 안목으로 어떤 뜬구름도 시야를 가리지 못하도록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먼저 최고 통치자와 뜻을 함께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파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상 수많은 개혁가들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까닭은 자신의 확신과 신념에만 의존한 채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가 자신은 물론 함께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명정대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깨끗한 처신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말로는 개혁을 애칠 뿐 행동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 스스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함을 갖췄다면 그 다음으로 어떤 방해나 어려움도 뚫고 나가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중턱에 구름이 가려 있는 산을 오를 때 정상에 오르기 전에는 구름 때문에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다. 어렵게 산 정상에 오르면 푸른 하늘은 물론 내 앞을 가리던 구름의 장관도 밑으로 내려다보게 된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정상에 올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쾌감이다. 뜬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두렵지 않는 것은 내 몸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라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면 앞을 상상하게 되고 상상한 만큼 두려움은 강력해진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스스로 하는 일이 올바르다는 확신과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심을 가지고 방향을 단호하게 제시해주는 행동. 불확실함에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이 할 일이다. 이 구절은 능력은 있으나 잠시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줄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네, 리더는 어떠한 자신만의 확신,
그리고 자신감, 담대함, 그리고 통찰력,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일단 답을 내려놓고 또 게임을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만의 어떤 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올바르다는 그런 강한 신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방향. 그래서 리더가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리더만이 이런 자세, 또 이런 태도, 그런 거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을 장악하는 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을 장악하는 힘. 검소에서 사치로 들어가기는 쉬우나 사치에서 검소해지기는 어렵다. 덕이 있는 사람은 모두 검소함에서 유래한다. 무릇 검소하면 욕심이 적은 법이다. 군자가 욕심이 적으면 외물에 불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도로 행할 수 있다. 소인이 욕심이 적다면 근신하고 전략할 수 있어 죄를 짓지 않으며 집안을 번창시킬 수 있다. 반대로 사치하면 욕심이 많아진다. 군자가 욕심이 많으면 부귀를 탐하여 도에서 어긋나게 되고 재앙을 부른다. 소인이 욕심이 많으면 많은 것을 구하여 함부로 낭비하기에 폐가 망신하기 쉽다. 군자든 소인이든 사람됨에 관계없이 누구나 검소함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다. 생활의 검소함은 자신은 물론 집안을 잘 다스리게 하고 나아가 나라와 천하를 잘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가난할 때는 먹고 살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부자가 되어도 처지에 만족하지 못한다. 욕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를 쫓게 되고 이러한 욕심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오늘날은 부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극단의 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 지켜나가기는 참 어렵다.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도 많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검소에서 사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치와 쾌락이 주는 즐거움에 굴복함을 의미한다. 검소에서 사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치와 쾌락이 주는 즐거움에 굴복함을 의미한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쾌락에 빠지게 되면 굳은 심지가 있어도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다. 사치함이 주는 쾌감은 집요할 뿐더러 치명적으로 강력하다. 따라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우리가 흔히 세우는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대신 부자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와 같이 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철학 없이 그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한계가 없는 부의 추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격언런벽에는 곤욕이 근심이 아니라 곤욕을 괴로워하는 것이 근심이다. 영화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실려 있다. 가난할 때나 부를 누릴 때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 상황을 누리며 사는 삶이 지혜롭다. 특히 어른들은 부와 가난의 올바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첫째가 바로 절제와 검소함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논어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고 실려 있다. 부의 가치관에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언행일치, 지행합일은 지키기 어렵다. 검소에서 사치로 들어가기는 쉽고 사치에서 검소해지기는 어렵다. 항상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 성찰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부에 대한 철학이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 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수성가를 하면서 진짜 많이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있어서 명품이라든지 또 내가 굳이 갖지 않아도 될 이런 사치품들을 내가 그렇게 사들인다는 것은 남한테 어떤 보여주는 과시욕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부자는 내면까지 부자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외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다 알아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